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 118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축월 개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일간, 개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신축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자, 다음 년 이제 이민년이죠. 임인년이 되는데, 이민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검은 호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검은 호랑이. 왜 검은 호랑이냐? 우리 그 경우년이죠. 경우년은 우리가 백말이라고 하고요. 백말. 그 다음에 신축년은 흑소죠, 흑소. 백소죠, 백소. 백소, 이렇게. 백소라고는 하얀 소를 말하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색깔은, 연의 천간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띠는 밑에 있는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인은 우리가 범띠를 말하는 거고, 오는 말띠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은 이제 소를 말하죠. 근데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색깔. 목의 색깔이 있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뭐냐면 청색을 뜻해요. 청색. 그 다음에 또 화가 있죠. 화는 적색, 빨간색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톤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톤은 노란색이죠. 노란색을 뜻하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백색입니다.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이 되겠죠. 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올해는 아니죠. 이제 좀 이따 이제 입춘이 되게 되면 이민년이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저 검은색을 뜻하는 거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이죠. 그래서 검은 호랑이가 되는 거고, 경우년은 오는 말이 되는데, 금은 무슨 색? 금은 무슨 색? 백색. 그래서 백말. 그래서 경우년생 백말띠 여자들은 뭐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신축년도 마찬가지죠. 축은 소인데 그 신금은 뭐예요? 금이죠. 그래서 백소, 하얀 소를 뜻하는 백소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갑자년이 되게 되면은 뭐예요? 갑목은 파랑색, 자는 쥐색, 파란 쥐가 됐고요. 을축은 파란 소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병은 화니까 빨간색이죠. 빨간 호랑이.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말장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여 이민년이 왜 검은 호랑인가요? 호랑이가 검은색이 있나요? 뭐 이런 것도 질문하실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위에 색깔은 위에 오행을 보는 것이고, 띠는 그 밑에 있는 거 연에 해당되는 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 호랑이네, 흰 말이네, 흰 소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색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일간 개수가 되겠죠. 개수라고 했지만 이제 천간에 개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 것이고, 천간의 개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가 되겠죠. 갑목, 을목, 병화, 종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마지막 이 개라고 하는 것,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어저께 임수 공부할 때 임수도 물의 기운,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수 이렇게 보면 어떤 수인지 모르죠. 큰 물인지 작은 물인지, 뭐 넓은 물인지 뭐 좁은 물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개수는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수. 어저께 양수인 임수에 대해서 공부했죠. 임수 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수지만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음양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서로 상대적이고 대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면 됩니다. 크냐 작으냐를 놓고 봤을 때 큰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은 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얕으냐 깊으냐를 놓고 봤을 때 깊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얕은 것은 음이 되는 것이죠. 넓으냐 좁으냐, 넓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좁은 것은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 양수라고 하는 것은 깊은 물이면서 넓은 물이면서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물이다라고 하면, 음수라고 하는 개수의 개념은 좁으면서 작으면서 뭐예요?
많은 양의 물이 아니라 작은 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저께 비유를 할 때 큰 물의 대표적인 거 바다죠. 그래서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뭐 바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될 수도 있고요. 강호수도 될 수가 있겠고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물은 바다나 강호수 같은 것이고요. 음수 같은 개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때 우로수와 같다,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옹달샘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작은 물, 사람이 하늘에 기들들 때 떠놓는 정화수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정화수.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고 하죠. 저기 맑고 깨끗한 물, 사람이 먹는 물이 깨끗하고 냄새가 없고 맑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도 바로 이 개수라고 볼 수가, 바닷물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이지만 물은 물론 다 깨끗하고 맑고 깨끗한 것이 핵심이 되지만 특히나 이제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개수가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임수도 물론 맑고 깨끗해야 되지만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닷물과 하기 때문에 맑고 깨끗함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 충분지성이 있다, 충분지성이 있는 것이 문제가 돼서 임수를 신앙했을 때 이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충분한 성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요 맑고 깨끗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왕했을 때 무토와 병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주 배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다 하더라도 충분한 성질을 나타나기 때문에 관살인 무토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뭘 좋아한다?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개수가 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식상이죠. 식상이라고 하는 목으로서 개수의 기운을 설기하고요. 그 다음에 목으로서 다시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한기가 가중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도해야 된다. 여기 임수가 무토 병화를 쓸 때도 병화를 쓸 이유는 수가 왕해지게 되면 차가워지기 때문에 한습해지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개수일간도 왕했을 때는 아무리 작은 물이라 하더라도 한기가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목화를 같이 쓰게 되는데 이때 개수가 쓰는 목은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 공력 차이가 있습니다. 을목은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는 설계하는 그런 공력이 간목에 비해서는 크지 않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큰 나무하고 작은 화초가 있을 때 어떤 것이 물을 더 많이 빨아들이냐 생각했을 때 당연히 큰 나무가 그만큼 물을 많이 빨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간목을 쓰는 이유가 왕했을 때, 개수일간이 왕했을 때 왕한 개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용도로도 쓰지만 간목은 개수가 제일 싫어하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게 되면 개수는 무토의 투출하게 되면 매몰될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탁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목을 보게 되면 저 무토 기토를 제거시켜 줘서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 것을 방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을목보다는 간목을 쓰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술축미월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제 초학하시는 분들은 와, 월이 진술축미월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배울 때 뭐 진월, 수월, 축월, 미월 이렇게 잘라서 얘기해 줬으면 처음에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진술축미월이래요.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랑 이렇게 뭐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했죠. 진월, 그 다음에 술월,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축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 있죠. 이걸 갖다가 통틀어서 진술축미월. 그 다음에 봄은 인월, 묘월, 진월 통틀어서 인묘, 진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 이 진술축미월은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가 왕한 계절. 자, 개수라고 하는 것 제가 일간에서 말씀드렸죠. 일간의 특성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맑고 깨끗한, 즉 청진함을 핵심으로 이렇게 여긴다고 했어요. 개수는 더러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신부가 예를 들어서 새 신부가 결혼식장 가기 위해서 하얀 면사포하고 웨딩 드레스를 이제 맞췄죠. 그 웨딩 드레스는 깨끗해야 돼요. 근데 그 깨끗한 해야 될 웨딩 드레스가 예를 들어서 연탄 검덩이 묻는다거나 재가 있는다거나 해서 시커매졌다 그러면은 웨딩 드레스, 물론 이쁜 것도 웨딩 드레스였던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겠지만 깨끗하고 맑아야 되죠. 그래야 새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딩 드레스라고 하는 건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개수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무토라든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술충 및 토들이 많게 되면은 개수가 일단은 탁해졌다라기보다는 탁해질 우려라든가 잘못하면 매몰될 우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추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죠. 진술충 및 월 자체가. 그래서 개수가 추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개수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원령 자체가 토가 왕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저 토가 지금은 가만히 가라앉아 있지만은 누가 와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튀기게 되면 바로 개수는 탁해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토가 오거나 지지로 미토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축미충이 되면 저 토가 움직이게 될 거고, 뭐 축술미 삼형, 축술미 삼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축술미 삼형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축술미 삼형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나쁜 것인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축술미 삼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토가 충은 아니지만은 토가 움직여서 개수 입장에서 탁해지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추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더더군다나 천간으로 무토가 이렇게 다시 투출하거나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개수, 작은 개수가 매몰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매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토가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추골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동절입니다. 동절, 얼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땅도 얼었고요. 땅만 얼는 게 아니라 동절에는 물도 얼게 됩니다. 그래서 수토가 모두 얼게 되죠. 한 가지 좀 괜찮은 거는 축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개수가 통근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얼게 되면 물도 땅도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토가 왕아지게 되면 이 토가 수를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매우 또 신약이죠. 신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절인, 겨울인, 추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는 약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약한 개수가 매몰되지 않도록 그 수원, 근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의 근원은 뭐예요?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개수가 그치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죠. 그래서 추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 물론 경금도 나쁘진 않지만은 음수인 개수는 양금인 경금보다는 신금을 얻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가 수를 바로 극하지 않고 토생금 금생수 해서 관인 상생 대신 살인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수가 예를 들어서 매몰될 우려는 좀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제가 추월은 동절, 겨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어 있습니다. 물도 얼어 있고요. 땅도 얼어 있고 금도 얼어 있으면 얼어 있는 금이 수를 생하기가 좀 어렵겠죠. 수도관이 겨울에 수도관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겨울에 추우면 수도관이 얼어버리죠. 그러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도관이 동파돼서 큰 난리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금수토가 얼지 않도록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동해 주어야지만 천하가 따뜻해져서 뭘 할 수 있다? 얼지 않고, 만물이 얼지 않고 자기 수는 수로서의, 토는 토로서의, 금은 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추월이라고 하는 것,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계절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해자 추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엄동설함, 모든 만물이 언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 일간이 약하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 추월은 얼어있기 때문에 혹한기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두 가지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먼저 개수가 약하니까 신금으로서 생조해주고 병으로서 혹한기, 추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격과 국을 논하는 것인데, 이 격국을 논할 때는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에 있는 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진술축 및 토 중에서 축토는 음토가 되죠. 음토. 그래서 일간은 음이고 월지도 음이 관계가 된 음대 음의 관계. 단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극아자의 관계죠. 나를 극하는 것, 극아저죠. 일간을 극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관성이라고 하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과 일간과의 관계가 양대 음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음대 음의 관계가 되는 것을 편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간 개수,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관성도 음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음대 음이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다? 편관격이다. 편관격, 다른 말로 칠살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단 한 가지,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 무엇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축토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인데,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기토가 천간으로 드러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당연히 편관 칠살격에 뭐가 된다? 기토 투출하게 되면 살충 신경한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기토가 투출된 것이 아니라 신금이 이렇게 투출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신금은 개수 입장에서 인성이죠. 인성. 그러면 이거는 편인격이죠. 인격에 칠살이 인성을 생각하고, 인성이 나를 다시 생해주는 관계가 되니까 이거는 살중신경이라 살인 상생의 국세가 된다. 단 신금이 있어서 나를 생해주는 것은 좋지만, 역시나 사주 자체가 춥기 때문에 병화는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를 비견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견격 아니고 그냥 개수 투출하게 되면 월지의 토를 가지고 뭘 한다? 월지의 토를 가지고 그냥 격을 잡는다 해서 편관 칠살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의 신축월이죠.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국세는 뭘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죠. 편인격의 살인상생하는 국세로 놓고 보게 되는데, 만약에 생시에서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시 칠살 편관격의 살인상생하다 하는 국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장간이 무엇이 투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격국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월령 자체가 일단 관살에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 관살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인성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화를 봐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의 신축월이 되겠죠. 개수가 두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고 칠살이 왕한 중에 신금 두 개가 투출되어 있어서 개수를 생하죠. 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불의 기운, 화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매우 한습한 국세가 되죠. 금, 토, 수가 다 얼게 되죠. 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 가장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될 것인데, 일지에서 미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미 일주 이렇게 되게 되는데, 개미 일주, 또 미토라고 하는 것도 토가 되는데, 문제는 또 이 미토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월지에 있는 축토하고 축미충이 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토충은 진술충, 축미충이 있는데, 지지의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붕충은 법붕자에다가 충할 충다, 충돌할 충자. 그렇게 되면 이 붕충은 뭐예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다 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충미충이 되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토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개수 밑에, 옹달샘 밑에 있는 진흙이 막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개수가 탁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신금 두 개가 통관시켜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개수가 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시에서 목을 본다라고 하면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를 본다라고 하면 조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뜻인데, 목화를 같이 본다라고 하면 토도 제거하고 조후도 할 수 있는 그런 국세는 될 수 있는데, 생시가 그렇게 주어질 수 있을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시, 자시죠. 자시, 임자시가 됩니다. 임자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게 되면은, 자,
마우스를 좀 바꿨더니 손에 익질 않으니까 자꾸 오류가 좀 발생하는데요.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서 일간 약하지만은 개수가 일지에서 자수를 보고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 개수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간은 임간 약할 때 양간을 보게 되면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임자시, 개축시, 그다음에 뭐 개해시 같은 경우는 특히 임자 개해시는 생시에서 수를 받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진 않지만은 뭐가 문제냐면 사주에서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임자시라든가 개시가 됐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한습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서 온기, 따뜻함이 있어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인시가 되는 경우에는 목을 받죠. 갑목이 토를 제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진흙물을 갖다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수기 같은 걸로 물을 걸러준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화가 없지 않습니까? 인중의 병화를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인중병화가 지지암장되어 있어서 힘이 물론 약합니다만은 인중병화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목이 있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뭐 갑오대운이 왔다 그러면 인우회국을 할 수가 있겠고요. 술대운이 오게 되면 인수를 회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중병화는 쉽게 말하면 작용력은 그렇게 혼자 있어서는 작용력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합을 하게 됐을 때는 화가 갑자기 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중병화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장점이 인중병화로서 작지만 조도 조금 할 수 있지만은 갑목의 토를 제거시켜주는, 즉 상관으로서 살을 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장점이 있는데, 이 상관을 쓰기 위해서는 일간점이 좀 약해질 약해서는 안 되고 일간이 좀 왕해질 필요가 있어요. 두 신금이 개수를 생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개수가 좀 왕해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병진시 병화가 투출되어 있지만 지지로 다시 또 진토를 받습니다. 이거는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충미충됐기 때문에 미중정화도 이거 날아가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미중정화가 인출이 돼서 개고가 돼서 좋다라고 보는 이론은 잘못된 이론이고요. 병화를 하더라도 조가 되지 않고 지지로 관살이 너무 많은 그런 국사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서 조가 된다 하더라도 썩 좋은 국세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수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사무기미시 화를 봐서 조는 되죠.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봐서 조는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개수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보면 되죠. 정사시가 됐을 때, 정사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조우는 될 수 있었지만은 개수가 약한 개수가 두 신금에 의해서 생을 받아서 간신히 지금 뿌리를 두고 있는데 정화가 신금 두 개를 파하게 되면은 이거는 조우가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일간 개수가 존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된다. 무오시 같은 경우는 무토가 투출해서 개수를 매몰시켜 버리는 것이고요. 기미시가 되면 기토가 투출해서 개수를 갖다가 뭘 한다? 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차라리 경신시 신유시가 되면은 인성을 얻었죠. 인성을 얻어서 개수의 근원을 좀 튼튼하게 해놨다라고 하면 차라리 경신신유시가 돼가지고 운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라면 이런 경우에는 신유시라든가 경신시를 얻고, 만약에 딸이라고 하면 경신신유시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아들이었다면 초년부터 무술대우는 결코 좋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남자 같았으면 생시에서 활을 잡는 것이 좀 좋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 내지는 정사시도 나쁘진 않겠지만 무술대운이 저는 걱정스러워서 좀 그렇고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경신유시 하게 되면 화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단 개수가 말라서 고갈될 염려는 없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사주라고 하는 것이 일간만 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간이 약한데 조후만 또 잘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조후라고 하는 것이 서로 잘 중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형식이 뭐예요? 지지로 토가 벌써 3개가 있기 때문에 중화를 이루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생시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중화를 이루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화를 얻었을 때는 금수운, 그다음에 수를 얻었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